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고기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하고 고기 우리 아들도 보택입니다. 좋아합니다. 네. 육류를 근데 요즘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꼭 육류는 겸해서 고른 식단을 먹여라 하지만 어른들은 고른 식단이 아니라 고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성인병이나 그렇죠. 고혈압 이런 것들에 좋지 않기 때문에 혈관 질환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건강 먹어야 수명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고기의 육류의 섭취량에 대해서 고기를 꼭 먹어야 하는지, 네. 고기의 섭취량은 얼마가 적당한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나 다양한 질문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 섭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 육류의 지방이 신장 질환이라든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암의 위험 요소다, 네. 요인이다. 그래서 네. 이제 먹지 말라고 하지만 네. 그렇지만 육류가 이게 단백질이라든지 네. 철분이라든지 비타민 12, B12, B12 네. 영어 B12, 썼습니다. 네. 12 아연 같은 거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의 유지라든지 성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애들은 꼭 먹긴 먹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먹어야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육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죠. 그렇죠. 이게 지방의 과다 섭취 때문에 아마 못 먹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리 방식에 대해서 네. 문제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요리할 때 아무래도 이게 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벤조피렌 같은 것들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굽는 것보다는 삶는 거 위주로 그렇죠.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수육을 해서 먹었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 먹을 때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야채하고 같이 먹었으면 그렇죠. 좋겠다. 고기 먹을 때, 육류 먹을 때는 야채랑 겸해서 먹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소고기, 돼지고기 지방을 좀 피하라고 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소고기에 너무 많은 지방은 피하고 돼지고기의 지방은 조금 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수육으로 먹는 게 그렇죠. 좋겠죠. 이제 사실 우리가 지방도 필요하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계 같은 경우 돼지 비계도 어느 정도는 적어도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거를 굳이 다 떼고 먹을 필요는 그렇죠.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육고기 중에서 또 이렇게 오리고기 같은 거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지방을 너무 피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그 고기의 지방을 굽는 거 말고 삶는 걸로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먹되 이왕이면 지방 함량이 많은 살코기 위주.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붉은 고기보다는 흰 고기. 네. 닭고기라든지 예. 오리고기라든지 그걸 네.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네. 또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벤조피렌이라는 그런 발암물질 때문에 그 조리 방법이 중요하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아서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샤브샤브라든지 그렇죠. 요즘 그렇게 먹기 시게 샤브샤브도 많이 되면 먹죠. 그 부분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육류 같은 경우에 섭취량이 얼마 되는지도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적정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육류 단백질 섭취량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네. 보통 탄수화물을 55에서 한 60%, 네. 또 지방을 15에서 한 20%, 네네. 단백질을 20에서 25% 정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권장사항이죠. 그렇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이 권장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시효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탄수화물을 한 62.2%, 네. 그다음에 지방을 22.9%, 단백질 네. 14.9%에서 단백질 섭취율이 조금 적고 그러네요.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먹을 때는 탄수화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고기 같은 경우도 일부 젊은 층분들의 고기 과다 섭취를 해서 문제가 되어 있지만 네. 중년층이라든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고기가 경우는 부족하죠. 탄수화물 조금 줄이고 단백질 네. 섭취를 늘리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또 성장기 아이들에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통 이게 육류 섭취를 무작정 제한하기보다는 네. 연령별로 해서 조금 섭취하는 게 좋은데 보통 1일에 보통 60에서 한 180g의 육류를 섭취하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번에 이제 고기데이, 삼겹살데이 해가지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네. 여러 가지 반찬 중에 한 가지라 생각하시고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먹으면서 야채를 좀 야채도 먹고 또 네. 다른 단백질을 풍부한 생선이라든지 두부, 콩, 달걀 같은 예. 것도 이제 자주 먹으면서 그걸 이제 밸런스를 조금 맞췄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사실 고기가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거보다는 좀 저희가 적게 먹고 있는 거죠. 적게 먹고 있기 때문에 네. 폭식하고 한 네. 번에 많이 먹는 게 그렇죠. 문제지. 폭식과 과식만 좀 피하시고요. 지금 사실은 아이와 그 노년층에서는 지금 근육이 많이 감소되어 있고 근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와 노인층에서는 그 좀 고기를 권장합니다. 삶아 먹는 그런 고기는. 근데 약간 중년층이나 아니면
청장년층이 지금 조금 아까 폭식이나 많이 먹는 것만 음. 조금 제한하시고 조금씩 나눠서 먹게 되면 그렇죠. 좋은 영향일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먹지 말고 네. 항상 몇 끼 식사마다 조금 네. 조절 좀 해주시는 게 그렇죠.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조리 방법도 네. 조금 건강할 수 있도록 삶는다든지 데치는 정도의 네. 조리법을 해서 건강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양파나 마늘, 채소를 곁들여서 이게 발암 성분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음식 조절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운동 같은 걸 좀 겸하시면 이제 젊은 층에서도 고기를 어느 정도 먹는 것들이 몸에 절대 해롭지만은 않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조금 신경 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뭐 채식하면 좋긴 하지만 아니 채식만 갖고는 못 그러니까 살죠. 그래도 이제 성장기 때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만큼 좀 네. 먹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이런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네. 이처럼 궁금한 여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 정의 안유미 원장, 수단생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